혹시 지난달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평상시처럼 인사하고 웃으시더니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셨대요. 뇌출혈이래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게이트볼 치던 최 할머니가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지금 말도 못하고 계신다던데. 이런 무서운 얘기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혈관 질환의 진짜 무서운 얼굴입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리는 이 병이 사실은 우리 냉장고 안에 평범한 음식들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5년 동안 오직 시니어들의 혈관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만을 연구해온 의학박사 허무령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자연의 명약 4가지를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혈관 대청소 식단표까지 제가 직접 상세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 몸이 보내는 혈관 위험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생명을 구하는 비밀까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혈압 약이나 혈전 방지 약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계신가요? 안심하세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합니다. 식단만 올바르게 바꿔주면 굳어진 혈관도 다시 말랑말랑 젊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약물 없이도 건강한 혈관을 되찾으셨답니다. 그 놀라운 비결을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진정한 활력은 숫자가 아니라 혈관 건강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 몸을 아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끔찍한 혈관 질환이 왜 조용한 암살자라고 불리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 지은 집에서는 수도관이 번쩍번쩍 깨끗해서 물이 시원하게 쌓아 하고 나오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관 안쪽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기 시작하죠.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져서 수압도 약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막혀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기도 해요. 우리 혈관도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젊을 때는 혈관 내벽이 매끈매끈하고 탄력이 있어서 피가 거침없이 잘 순환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는 쌓이다 보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들이 층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가 흘러다니는 공간이 점점 비좁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혈압이 갑자기 확 치솟거나 큰 충격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들게 되면 피가 좁아진 혈관을 억지로 통과하려고 강하게 밀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낡고 약해진 수도관이 강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펑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뇌혈관도 그 엄청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파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거나 이가 아플 때는 즉시 알 수 있지만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는 과정은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진행돼요.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수도관이 몰래 부식되어 가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뇌혈관이 이렇게 위험하게 변해가고 있어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고 난 후에야 견딜 수 없는 두통과 함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너무도 안타깝게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생명을 잃거나 다행히 살아나셔도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셔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현실부터 말씀드리는 건 두려움을 주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큰 희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슨 수도관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듯이 딱딱해진 우리 혈관도 얼마든지 다시 부드럽고 튼튼하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매일 세 끼니 드시는 음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저녁상부터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식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4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젊어질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혈관 정화제는 바다에서 나는 은빛 보물, 바로 연어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선생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연어를 첫 번째로 꼽을 거예요.
왜 연어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연어 속에는 오메가3라는 마법 같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말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뚫어뻥을 부어넣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혈관 속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녹여내거든요. 피가 흘러가는 통로가 깨끗해지니까 자연히 혈압은 안정되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연어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나서 혈액 검사 수치가 놀랍도록 개선되었다고 하셔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만능약이라도 올바르게 알고 드셔야겠죠?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혹시 혈당 조절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연어를 드실 때 달콤한 소스는 피해 주세요.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신선한 연어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연어도 괜찮지만 해동할 때는 천천히 냉장고에서 해동시키는 게 맛과 영양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이미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연어가 혈액을 더 묽게 만들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귀한 연어를 어떻게 요리하면 가장 맛있고 건강할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브 연어 호일 구이예요. 연어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고 얇게 썬 레몬과 로즈마리를 올린 다음 호일로 감싸서 오븐에 굽는 거예요. 호일 안에서 연어가 촉촉하게 익으면서 비린내는 사라지고 고소한 향만 남아요. 두 번째는 연어 야채 볶음이에요. 연어를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 올리브 오일에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색깔 있는 야채들과 함께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특별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연어의 고소함이 배가 되면서 우리 입맛에도 훨씬 잘 맞아요. 그동안 연어가 좀 비싸다고 망설이셨나요? 오늘부터는 이게 내 혈관을 지켜주는 소중한 투자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만 드셔도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내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우리 텃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록 보석, 바로 시금치입니다. 뭐, 시금치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이 소박해 보이는 시금치 안에 우리 혈관을 살려내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답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하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주거든요. 마치 꽉 조인 고무줄을 살살 늘려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덕분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져요.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칼륨도 가득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도 해요. 정말 작은 잎사귀 하나하나가 천연혈관 치료제인 셈이죠. 하지만 시금치를 드시기 전에 꼭 알아두실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안전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혹시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시금치를 갑자기 대량으로 드시지는 마세요. 시금치에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 나물 한 접시 정도로 꾸준히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둘째,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금치를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해요. 데치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은 쏙 빠져나가고 좋은 영양소만 고스란히 남게 되거든요.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금치나물, 시금치국은 이미 다들 잘 아시니까 오늘은 제가 단백질까지 보충해서 이것만 있어도 든든한 한 끼가 되는 영양 만점 시금치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금치 계란찜이에요. 데친 시금치를 곱게 다진 다음 풀어놓은 달걀에 넣고 소금 대신 멸치 액젓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부드럽게 쪄주시면 돼요. 참기름 몇 방울도 잊지 마시고요. 정말 부드럽고 고소해서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시금치 두부 스크램블이에요. 데친 시금치와 으깬 두부를 팬에 넣고 달걀과 함께 폭신하게 볶아주시면 돼요. 시금치의 영양과 두부의 단백질, 달걀의 좋은 지방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매일 한 줌의 시금치, 정말 간단한 실천이죠. 하지만 우리 혈관은 그 소소한 정성을 절대 잊지 않아요. 오늘 저녁 반찬을 시금치 계란찜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인공은 우리나라 요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향신료,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념으로 쓰는 이 마늘이 사실은 값비싼 혈관 치료제와 견줄 만한 천연 혈관약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늘을 다지거나 썰 때 나는 그 톡 쏘는 냄새 있죠? 바로 그 냄새의 주인공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의 열쇠예요.
이 알리신 성분은 딱딱하게 경직된 혈관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실제로 꾸준히 마늘을 드신 분들이 일반적인 혈압약 못지않게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마늘 속 알리신의 놀라운 능력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마늘도 드실 때 한두 가지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첫째, 마늘이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혹시 혈전 예방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생마늘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대신 익힌 마늘로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건 괜찮아요. 둘째, 생마늘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평소 위가 약하시거나 속 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을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속도 편하고 안전해요. 마늘 장아찌나 마늘 구이는 이미 다들 잘 아시니까 저는 오늘 좀 더 특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마늘 꿀 절임이에요.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깨끗하게 손질한 마늘을 유리병에 담고 순수한 꿀을 부어서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보관해 주시면 돼요. 마늘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일품이에요. 하루에 한두 쪽씩 드시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 또 다른 추천 요리는 마늘 올리브 오일 볶음이에요. 편썬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서 노릇노릇하게 만든 다음 여기에 방울토마토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넣고 함께 볶아주시면 돼요.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 채소의 비타민까지 완벽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마늘의 냄새는 강할지 몰라도 우리 혈관을 지키는 힘은 그보다 훨씬 강해요. 약 대신 자연이 주는 선물, 오늘부터 마늘 한 쪽씩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네 번째 음식은 작은 크기에 비해 엄청난 힘을 가진 보라빛 보석,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이 블루베리를 천연혈관 영양제이자 뇌혈관 지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블루베리의 이 아름다운 보라색, 이 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쉽게 말해 혈관 벽에 보호막을 씌워주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막아줘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히는 걸 예방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블루베리는 우리 혈관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되시죠?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감퇴를 늦춰주고 무서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몇 가지만 알고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당뇨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작은 컵 반 컵 정도만 식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생블루베리는 상하기 쉬우니 저는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해요. 냉동에도 영양 성분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니 안심하셔도 돼요. 블루베리는 특별한 요리 없이도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과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넣어서 드셔보세요. 새콤달콤한 맛도 좋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간식이 돼요. 또 다른 추천 방법은 블루베리 스무디예요. 냉동 블루베리와 바나나, 저지방 우유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마지막에 들기름이나 아마씨 오일을 한 티스푼만 넣어주시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답니다. 오늘부터 단 음식이나 과자 대신 우리 몸을 살리는 보라빛 다이아몬드,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혈관과 뇌를 젊은 시절처럼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자, 이렇게 훌륭한 4가지 혈관 보약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일 챙겨 먹으라는 거냐고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머리 아프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는 혈관 젊음 되찾기 식단표를 지금부터 자세히 만들어 드릴게요.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먼저 아침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블루베리 요거트 한 그릇으로 상큼하고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여기에 구운 달걀 하나나 2개를 곁들이시면 단백질까지 완벽하게 보충되어 정말 이상적인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샐러드 준비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달걀만 드셔도 충분해요. 점심에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에 올리브 오일로 구운 연어 한 토막을 주메뉴로 드세요. 그리고 국물로는 시원한 시금치 미역국이나 시금치 된장국을, 반찬으로는 마늘을 듬뿍 넣고 만든 김치나 마늘 장아찌를 곁들이시면 돼요. 이렇게만 드셔도 점심 한 끼에 혈관 청소 전문가들이 무려 3명이나 투입되는 셈이죠. 혈관 속 노폐물들이 말끔히 씻겨 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녁은 조금 가볍게 마늘 새우 볶음과 시금치 계란찜을 드셔보세요.
마늘 새우 볶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을 넉넉히 넣고 올리브 오일에 새우를 볶는 요리인데 혈압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시금치 계란찜은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만점이죠. 여기에 현미밥 반 공기 정도만 곁들이시면 저녁으로는 충분해요. 간식으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거나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혈관 케어가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루 3끼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우리 혈관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져요. 몇 년간 복용해오던 혈압약, 혈전 방지약과도 언젠가는 안녕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삶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집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 이렇게 좋은 음식들과 식단표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건강 동반자가 되어드릴 마지막 보물 같은 비법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 혈관이 정말 건강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혹시 모를 위험한 징조는 어떻게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내 몸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계가 집에 없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네 보건소, 심지어 대형 마트나 약국에도 무료로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장 보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재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작은 공책 하나를 내 혈관 건강 수첩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 측정한 혈압 수치를 빠짐없이 적어 두시는 거예요. 한두 번의 수치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공책에 기록들이 쌓여가면 내 혈관이 전하는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내 몸의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하는 비결이에요. 혹시 공책을 들여다보시다가 이런 수치들이 나타나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응급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제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윗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아래 혈압이 110 이상 나올 때 이건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이에요.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둘째, 평소 혈압에 비해 갑자기 많이 뛰어 올랐을 때 이것도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다른 시간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혈압이 높게 측정될 때 아침 고혈압은 뇌출혈에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거든요. 넷째, 혈압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편차가 심할 때 이것 역시 혈관이 약해져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제보다 오늘 혈압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 작은 숫자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출혈이라는 무서운 질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 이 작은 공책 한 권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 내 몸이 전하는 미세한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혈관 질환을 막는 가장 현명한 예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압 체크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몸이 보내는 다른 경고 메시지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증상들이 나타나면 혈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머리가 지나치게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지속될 때 이건 뇌혈관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평소와 달리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질 때 아주 잠시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셋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특히 한쪽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넷째,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질 때 이것도 뇌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다섯째,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때 특히 뒷목까지 당기며 아프다면 뇌출혈을 강력히 의심해 봐야 해요. 이런 증상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공개한 4가지 혈관 보약을 꾸준히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혈압을 확인해 주시면 이런 끔찍한 일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값비싸고 복잡한 치료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우리 집 냉장고에서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혈압을 기록하는 소소한 습관으로도 충분해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제가 6개월 전에 만났던 81살 박영철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2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을 앓으시면서 하루에 6알의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적이 있으셨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날 이후로 언제 또 쓰러질지 몰라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셨어요. 가족들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신 어르신은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약물 치료를 계속하시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식단 요법을 병행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혈압을 재서 공책에 꼭 적어 보시라고 당부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어르신이지만 그날부터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요거트를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4번은 연어를 드셨어요. 시금치도 거의 매일 챙기시고 마늘도 빼놓지 않으셨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보건소에 가서 혈압을 재고 작은 수첩에 차곡차곡 기록하셨어요. 2달 후 어르신은 수첩을 들고 제게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첩에는 처음에 180대까지 올라갔던 혈압이 160, 150, 140으로 점점 안정되어 가는 기록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4달이 지나자 혈압은 130대로 완전히 안정되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면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여주셨어요. 당뇨 수치도 많이 개선되어서 당뇨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어르신이 넘어졌던 이후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으신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산책하시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약보다 음식이 더 좋은 약이었네요. 이제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건강 비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변화를 본 부인도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셨는데 두 분 다 몇십 년 만에 가장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영철 어르신이 해내셨잖아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혈관이 얼마나 젊고 건강하냐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저는 오늘 저녁 메뉴를 연어구이로 정하기. 정말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블루베리 몇 알이라도 챙겨 드시고요. 점심때는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이라도 더 드시고요. 이번 주말에는 마늘 요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몇 달 후에는 여러분의 혈관도 박영철 어르신처럼 깨끗하고 튼튼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혈압 측정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파수꾼이니까요. 혹시 이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혈관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 한 줄 남겨주시면 저 허무령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정한 활력은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혈관에서 나와요. 80세여도 혈관이 건강하면 60세보다 젊을 수 있고 60세여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80세보다 늙은 거예요. 오늘 내 몸을 아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연어 한 토막, 시금치 한 줌, 마늘 한 쪽, 블루베리 몇 알. 이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안심시켜 드릴 거예요. 더 이상 뇌출혈이 두려운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집 식탁 위에 이 소중한 음식들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의사 허무령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